볼게요. 녹화되고 있니? 3, 4차 방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몇 단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 적 있어요. 되고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를 구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fx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일 때라고 하면 fx는 0이라는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이 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지? 그런데 얘가 3차이거나 얘가 4차라고 하면 쟤를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첫 번째는 어차피 모든 방정식을 풀 때는 2차식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지? 왜냐면 우리는 2차식의 근을 구할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얘를 3차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인수분해해서 1차 곱하기 2차로 4차를 뭐 2차 곱하기 2차로 해도 되겠지? 아니면 뭐 1차 곱하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전부 다 1차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지? 왜냐면 1차의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 우리한테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1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바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이게 근의 공식이라고 했어. 1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 그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증명을 왜 그런지까지 다 증명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 이렇게 곱하기로만 돼 있으면 우리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거니까 1차식이 0 되거나 그래서 얘가 0 되거나 2차식이 0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거거나 요거거나 해서 세 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모든 3차 함수와 4차 함수 방정식을 푸는 건 인수분해야 무조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에 3, 4차식이 있지, 그지? 근데 그걸 제외한 3, 4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걸 제외한 3, 4차식에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지? 인수정리가 뭐였냐라고 하면 fx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이걸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 fx라는 함수에 a가 들어가서 0이 된다면, 그죠? fa가 0이면 fx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a 들어가면 항등식이니까 fa는 r 해서 얘가 fa인데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지우면 fa가 0이면 x-l을 인수로 가져야 될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해서 니네한테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있다. 3차 방정식 fx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지? 여기 a 대신 여기 얘랑 하면 안 되겠다. 얘랑 겹치니까 여기 알파로 할게. 알파 그냥 알파. 자,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고?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a의 약수로 d의 약수를 나눈 거라 그랬어, 그지? d의 약수를 나눈 거 거기에 풀만 붙인 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서 인수분해 할 건데 x-a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무조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잖아. 3차식이 만약 x-알파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이 3차식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하다 그래서 카르단도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어. 4차식도 마찬가지 페라리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는데 그 방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3,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첫 번째,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거. 두 번째, 이렇게 한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된 값을 찾아서 1차식과 2차식을 거꾸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3차식이니까 fx가 이게 1차식이면 얘가 2차식일 거거든, 그지? 그래서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얘의 근은 알파일 거고 얘의 근은 근의 공식. 이해되니? 그래서 니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 방식의 근을 푸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야, 인수정리야. 그런데 그 인수정리에서 0 되는 값을 찾는 건 요 알파는 요걸로 요거의 약수 a의 약수로 d의 약수를 나눈 다음에 풀마라 그랬어, 그지? 그 이유는 이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어디까지 하냐면 유리수 범위까지 한단 말이야.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무조건 유리수 범위이기 때문에 유리수까지는 집어넣어줘야 돼. 이해됐어? 루트까지 집어넣어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문제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 무조건 이 안에서 무조건 하나 선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고, 만약 쌤 4차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4차식은 좀 더 짜증나겠지. 왜냐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이게 이 4차식이 한 번에 2차와 2차를 인수분해 되면 좋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공식을 외우지 않는 한 여기 4차가 2차와 2차를 인수분해 될 리가 없거든,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식이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 알파를 집어넣어 0 되는 거 확인해. 그럼 여기 알파는 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요거 나눈 겁니다. C, E, A, B, C, D, E니까 알파는 A의 약수 그리고 2의 약수입니다. 설마 최고차항 개수로 상수항 약수 나눈 거예요. 최고차항 약수로. 이해하시겠어? 거기 앞에 풀마 붙여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얘가 뭐 몇 개, 약수가 한 16개 나온다고 칩시다. 16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 0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본인이 문제 잘못 푼 거예요. 본인이 문제 잘못 푼 거 다시 해야겠지, 그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러니까 사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수정리 쓰시면 되는데 4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정리 안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다야. 공통 부분이 있는 4차식, 그 다음 복 2차식, 상반 방정식.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 두 개는 했던 것 같아. 그지? 1번과 2번은 했는데 상반 방정식은 안 했기 때문에 상반 방정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에는 복 2차식에서 2번만 별표 쳐주세요. 2번. 이거 내가 많이 헷갈려요. 치환하는 거 잘 하는데 분리해서 하는 거 잘 못하고 2-2번과 3번 두 개 별표 치시고 문제 3, 4로 한번 예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3번 뒤로 넘어가. 문제 3번 보자. 뒤로 쭉 넘어가서 문제 3번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3번에 1번 볼게요. 3번에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승이구나.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러한 4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지금 x제곱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앞으로 이제 치환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지수로그 방정식 풀 때도 똑같을 거예요. 수반에서 똑같은 식이 반복되어 나오면 그 똑같은 식을 치환하는 거예요. 선생님, 똑같은 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x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얘는 x제곱을 두 번 한 거잖아, 그지? x제곱을 두 번 곱한 거니까 x제곱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을 치환하는 거예요. x제곱을 뭘로 치환할 거냐? 보통 t로 치환하니까 t로 치환해 보도록 하자. 그죠? 그럼 이 식은 t의 제곱이 되겠네.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을 풉니다. 그죠? 치환을 해서 먼저 풀고요. 그 t를 여기다 대입해서 x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연달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환해서 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면 치환한 문자를 먼저 푸셔야 돼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t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t는 얼마냐 라고 하면 이게 0 되는 값 4, 이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4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좀 많이 했잖아, 그지? 인수분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할게. 자, 그래서 이걸 치환해서 만들어진 t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4야. 근데 나는 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으면 이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등식을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거라고, 그지? t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을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을 여기에 집어넣어. 그리고 x를 구해야 돼. 4를 여기에 집어넣어. 그리고 x를 구해야 돼.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과 x제곱이 4인 걸 찾아라.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i가 하나 있어,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i도 하나 있어,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복수수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i도 있고 마이너스 i도 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가 있어,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있어. 되는 건 이 네 가지가 되겠다. 됐어요? 이런 보기차식의 4차식이 있다면 x제곱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네? 그러면 쟤를 한번 치환해 볼까? 첫 번째
2차식과 4차식, 즉 짝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이 있다면 치환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더 못하는데요, 애들이.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수능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이거. 자, x 4승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은 0. 자, 요걸 풀어라 라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쟤를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하면 여기에 뭐만 더 있으면 이거 완전제곱꼴이 되냐면 x제곱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완전제곱꼴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하나를 더해줬으면 다시 빼줘야겠죠. 이런 식을 이렇게 x제곱 여기 더해줘. 그리고 다시 빼줘. 같은 식 맞죠?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완전 제곱꼴. x제곱의 제곱, x제곱의 2배, 요거 제곱, 그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그지? 앞에 게 뭐냐면 x제곱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 뭐냐면 1이 뒤에 겁니다. 이거 제곱 여기, 이거 제곱 여기, 둘 곱해서 2배. 요거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은 0입니다. 자, 4차식이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됐죠.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4차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곱셈 공식이 있으면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합차 공식이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서 제곱 빼기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합니다.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걸 더해요. 그럼 얘가 되겠죠. 그거 곱하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뺍니다. 뒤에 게 이거야. 동그라미 x예요. 동그라미 x.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 그지? 그래서 뺍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4차식이 2차식과 2차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건데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 그래공식 씁니다. 얘 그래공식 따로 쓰고 얘 그래공식 따로 쓰면 됩니다. 그래공식 x는 2의 1분의 어디냐? 써놨잖아. 내가 안 써놨니? 잠깐 지웠어? 2의 1분의 그래공식 아직 못 외운 사람들 빨리 외우셔야 돼. 알고 외워질 거야. 억지로 외우려고도 하지 마. 계속 써보면 돼. 계속. 그러면 외워질 거야. 자, 앞이 1이네. 그래서 2분의 b가 1이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세요. 2배의 최고창 마이너스의 중간, 그지? 풀마 루트 중간거 제곱 빼기 4배의 앞뒤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자 2배의 밑에 거 2배의 제일 앞 거 2분의 마이너스 중간거 플러스 1 중간거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라고 쓰면 되겠죠? 그지? 자, 2분의 마이너스 1에 빼기 루트 3i 얘는 2분의 1에 이것도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4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뭐냐? 자, 3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구하면 무조건 3개입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구하면 무조건 4개입니다. 자, n차 방정식 근은 몇 개일까요? 무조건 n개입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n개입니다. 무조건. n차 방정식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5차 이상의 근은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4차 이하의 근은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단 고등교육과정에서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아셨어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수1에서 거듭제곱근을 정의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까지는 무조건 n개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n개 생깁니다. 중간에 겹치는 것까지 해서 2차 방정식 근이 2개인데 그게 겹치면 1개인데 겹치면 그걸 2개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것까지 해서 n개인 겁니다. 이해했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 보시면 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1페이지 보시면 보기 차식 1번 x제곱을 x로 치환한다, 그지? 그 다음 2번 분리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을 만든다. 그 예시예요 지금.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상반 반정식. 그거는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보자. 다시 또 뒤로 돌아가자. 문제 4번. 문제 4번. 뒤로 돌아가서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6x 4승 더하기 5x 3승 빼기 38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은 0. 자, 4차 방정식인 건 확실하죠, 그죠? x의 4차식이니까. 그런데 이 방항식이 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특이하냐면 제일 높은 차수의 개수하고 제일 낮은 차수의 개수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하고 우가 같고요. 가운데만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되고 있을 때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상반 방정식은 3차에서 안 나옵니다. 4차밖에. 그리고 6차는요. 6차도 있겠지. 단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4차 함수와 4차 방정식까지가 수초의 시험범위입니다. 미적분에서도 다항식은 4차 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면 치안에서 다룹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 4차에서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면 니네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4차 방정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공식이 안 적용돼. 아니면 아까 보기차식이 되지 않아. 그지? 아니면 뭐 인수정리를 쓸 수가 없어. 대입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칭되고 있을 때 개수들이 서로 대칭될 때 뭐 하시면 되냐면 자 x 4승이잖아, 그지? 최고차항 4승 그거의 반인 x제곱으로 다 나눕니다. 여기를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6x제곱 얘는 5x 얘는 마이너스 38. 자 x제곱 밑에 있으니까 x가 하나 남았네. x분의 5 여기는 x가 2개 남았겠죠. x제곱분의 6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상반 방정식일 때는 4차식이면 2차식으로 나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곱끼리 묶어요. 6이니까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묶일 수가 있네. 자 그 다음 x분의 5하고 5를 묶어요. 그러면은 x 그리고 x분의 1로 이렇게 묶이겠다.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38은 0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 자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곱셈공식 변형해서 요 둘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x하고 x분의 1을 이게 서로 곱하면 1이 되는 값이라서 제곱을 하시면 앞에 거 제곱, 그지?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에 2배 하는 거니까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식 있죠? 요거들을 더한 값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2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6 곱하기 얘랑 같으니까 그지? 얘를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2 이렇게 같은 식이잖아. 그리고 얘는 5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8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지? 자 상반 방정식은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 뭐 한다? 치환한다. 그래서 얘를 치환합니다. 무조건 치환할 때 t 됐니? 써! 뭘 t로 치환하는지 써놔야겠지? 아 이걸 t라고 치환해야지. 그럼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돼. 6 곱하기 t 제곱 빼기 2야. 그지? 5 곱하기 t고요. 빼기 38은 0이다. 자, t에 대한 몇 차식? 2차 방정식 풀면 돼. 아, t에 대한 2차 방정식 무조건 풀 수 있지. 왜? 그냥 5씩 쓰면 되니까. 아니면 인수분해면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자, 전개할게. 6t 제곱. 자, 플러스 5t. 플러스 5t. 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50이네요.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 그지? 자, 3, 2 하고 얼마를 곱하면 5 차이가 날까라고 하면 50이다. 어떻게 바로 합니까? 많이 하세요. 그냥 많이 하면 됩니다. 20, 15, 5 차이 납니다. 마이너스 어디? 밑으로. 그럼 20에서 15 빼면 5가 남죠. 그지? 자, 인수분해 하면 3t 플러스 10 2t 마이너스 5. 자, 인수분해 잘하게 되려면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다가 안 되면 해설 보세요. 이렇게 했네. 계속 보세요. 계속. 인수분해 안 될 때마다 해설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보여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니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곱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지? 곱셈 지금 잘하는 건 많이 했기 때문이겠지, 그지? 머리가 영리한 건 아니에요. 인수분해 많이 하면 돼. t는 얼마? 이게 0 되는 거, 그지? 인수분해 하면 1차식 0 되거나 1차식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2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얘의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0하고 2분의 5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왜? 나는 지금 얘를 튀어놓은 거야,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걸 만족하는 x란 말이야. x를 구하고 싶은 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거 우리는 미지수를 푼다,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돼. t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0을 대입하도록 할게. 그럼 이렇게 되겠다.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네. 그리고 얘를 풀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에 x를 곱하면 이게 무슨 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된다고. 다시 x를 곱해주셔야 돼. 왜요? 처음에 x를 나눠줬잖아. x제곱을 나눠줬잖아. 다시 x를 곱해주셔야 돼. 그러면 원래식으로 돌아갑니다. x제곱, 그지?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0x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0 x 더하기 1은 0, 그지? 자, 분수까지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되긴 되는데 이걸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는 정수로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차피 이 식의 근이나 3을 곱한 식이랑 같을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x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3, 1, 1, 3, 3, 3 반대로 그지? 3, 3, 9, 1이니까 10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3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t가 하나 더 나왔네. 이 하나 더 나온 t를 여기에 다시 또 집어넣어. 그래서 x를 또 구하면 된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를 푸시면 되고 양변에 또 x를 곱합니다. 자, 여기 x 제곱. 자, 여기 x를 곱하면요 2분의 5x죠. 왼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2분의 5x. 여기 x를 곱하면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바로 하기 귀찮아, 그지? 그래서 정수 만들어주자. 개수 양변에 2 곱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2, 1, 1, 2 빼기 빼기. 됐죠? x가 될 수 있는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한 거 2x 빼기 1과 x 빼기 2는 0이므로 자,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3, 얘가 0 되는 값 플러스 2분의 1, 얘가 0 되는 값 플러스 2. 이 4개의 근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 여기에다가 얘로 얘 나눈 거, 그지? 그러면 1, 얘의 약수 1, 2, 3, 6, 그지? 쟤로 쟤 나눈 거 1, 2, 3, 6으로 나누니까 1, 2, 3, 6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x에 1, 2, 3, 6 집어넣어서 그 중에 근이 얘랑 얘 나오는 거 보이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약수분의 약수니까 1, 2, 3, 6분의 1도 근이 하겠지, 그지? 지금 여기서 나온 이 4개의 유리수 근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약수로 요거 약수 나눈 거에 풀만하는 거 아시겠어? 사실 이 문제는 꼭 3방방식으로 풀 필요는 없고 저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2나 3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사실 조립제 써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3번 방정식이 한 번에 구하기 더 편해서, 왜냐면 이거 집어넣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4승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방방정식을 푸는 거는 일단 4차식이면 x제곱으로 나눈 다음 반복되어 나오는 걸 뽑아내고 그 반복되어 나오는 걸 치환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풀고 그 2차 방정식 근이 나온 거를 대입하셔서 x를 구한다. 일단 복잡하죠, 그죠? 막상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많이 계산을 못해서 틀려요. 근데 나옵니다, 분명히. 단독으로 절대로 안 나오겠죠. 하지만 뭐 아주 간단한 식으로 하나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 넘겨. 4번 넘겨서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아직도 못 외우는 애들이 꽤 많은데 일단 외우는 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사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쌤이 지난번에 설명을 2가지로 해드렸어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됐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일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제일 높은 차수로 그 다음 차수를 나눈 거에 마이너스, 그지? 두근의 곱은 제일 높은 차수로 가장 낮춘 차수, 그 다음 차수, 그지? A분의 C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였다고. 근해 공식으로 해서 증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수정리로도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근해 공식 하면 알파가 이거거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에서 하나. 나머지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나머지 하나잖아. 요들을 더하면 얘가 되거든요. 요들 곱하면 얘가 되거든. 이렇게 증명을 하나 해드렸고, 그치? 이렇게 증명해드렸어요. 한 거니까 빨리 넘어갔어요. 두 번째 증명은 뭐냐?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쌤, 어차피 알파가 얘의 근이라면 저 2차 방정식은 x-알파를 가질 거고, 베타가 얘의 근이라면 저 2차 방정식은 x-베타를 가질 거니, 최고차항 계수는 a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일단 인수로 x-알파 하나 갖고 x-베타 하나 가져야 되니 이걸 전개한 식이 얘일 거다 라고 전개하시면 얘가 나온다. 둘 다 해드렸잖아, 그지? 그런데 자 3차 방정식 할 겁니다. 3차 방정식. 쌤, 이것도 그럼 두 개로 다 증명이 되나요?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겠냐? 그지? 2차 방정식 둘 다 돼. 3차 방정식은 하나밖에 안 돼. 왜? 근해 공식이 없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안 배운다 그랬잖아. 있긴 있어요. 그걸로 증명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워. 그러면 인수정리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자 3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가 a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면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갖네, x-베타를 인수로 갖네, x-감마를 인수로 가지니까 요거 하나 갖고 요거 하나 갖고 얘 하나 갖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이 전개하는 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하자. 이렇게 곱하면 x 3. 자 x제곱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x 두 개에다가 요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그리고 요 x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요 x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x는 어떻게 되냐? 요거랑 x랑 곱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그리고 x. 자, 그 다음 또 가운데 x를 생각해보면, 가운데 x는 요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알파 감마, 그지? 감마, 알파, x. 자, 그 다음 요 x랑 베타 감마 이렇게 곱하면 수 있지. 그래서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래서 x. 자, 마지막 상수만 남았죠? 상수끼리 합하시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자, A는 제일 앞에 있고요. A는 제일 앞에 있고, 자, 이것만 전개한 게 얘인 거예요. 그죠? 그럼 A를 다 곱해줘야겠네. 그래서 얘는 AX 3승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 X제곱, A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이고, 얘가 뭐? B, 얘가 뭐? C, 얘가 뭐? D.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한 식이 근각에서 관계인 거야. 자, 세근의 합. 이것들이 같다고 놓으면 이거 내리면 되잖아, 그지? 세븐이. 자, 세근의 곱인데 이게 세근의 곱이죠? 얘는 뭐냐면 두 개씩 곱한 거야. 알파, 베타.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로 골라 곱한 거야. 베타, 감마, 알파는 얘들이 같아야 돼. 그럼 A로 나누면 A분의 C가 되는 거지. 그죠? 마지막 얘를 구할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증명했죠?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서 0이 된다. 그 얘기는
그 방정식이 x-알파와 x-베타와 x-감마를 인수로 가질 거야. 그런데 그 3차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A라네?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전기하면 애들이 같아져야 된다네? 전기했네?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된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됐는데 야, 중요한 건 있잖아. 아까 우리가 썼던 요 근가에서 관계하고 이 근가에서 관계가 별 다를 게 없어. 뭐 별 다를 게 없습니까? 세근을 하나씩 더했죠. 자, 두 근을 더하면 최고차항으로 다음 차항에서 나눈다 마이너스. 자, 세 근을 더하면 최고차항으로 다음 차항 더한다 마이너스 되니? 이렇게 외우라고. 니네 이거 그림으로 외울 거 아니잖아. 이거 알파 베타 감마 더한 마이너스 A분의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어차피 써먹을 때는 니네한테 여기 숫자가 써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A, 그 다음 계수가 B, 거기에 마이너스다. 되니? 외울 때 이렇게 외워. 그 다음 이 세 개 중에 두 개씩 골라서 곱하자고. 그럼 알파 베타. 그 다음 요 둘이 곱하면 베타 감마. 마지막은 얘들이 곱하는 건데 보통 순서를 알파 감마로 바꿔주죠. 알파 감마든 베타 감마 알파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자, 두 개씩 골라서 곱한 거는 최고차항 계수로 그 다음 계수를 나눈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로 그 다음 계수를 나누고 부호는 아까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다 곱한 건 최고차항 계수로 그 다음 계수를 나눈 거. 여기에서 요걸 나눈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4차 방정식의 근가에서 관계도 알 수 있겠죠. 사차만식 근가에서 관계 4개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마이너스 M으로 B입니다. 항상이야, 항상. 근데 이건 안 써줄 거야. 왜? 안 나오니까. 수능에서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까지는 근가에서 관계를 써봤습니다. 4차 방정식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이거 두 개씩 곱하면 돼요. 개수가 훨씬 더 많겠죠? 6개 됩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이거 하기도 어렵잖아, 그지? 감마, 델타. 이 6개를 더한 거. 요게 뭐냐? 요걸로 요거 나눈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4차 방정식의 근가에서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3개씩 곱한 거 하면 되겠지? 진짜로 다 그렇게 돼. 왜냐면 이게 다 실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외울 필요 없고 요건 외우셔야 돼. 근의 합은 최고차항으로 그 다음 차수를 나눈 거에 마이너스. 두 개씩 곱한 거에 더 합은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은 최고차항으로 다음 차수를 나눈 거 플러스. 됐지?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최고차항으로 다음 차수를 나눈 거에 마이너스. 어렵지 않다, 그지? 자, 세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생략할게요. 5번. 자, 3차 방정식 혈례근 성질. 자, 6번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이렇게 된대요. 어떤 3차 방정식에 나도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A 3승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자, 여기서 a, b, c, d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얘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고 제 한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 한근을 뭐라고 썼냐? p 플러스 q 루트 m. 그리고 얘가 무리수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무리수라면 나머지 한근은 무조건 혈례라고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왜 그래요? 아니 2차 방정식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알겠는데 3차 방정식도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어차피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겠어? 1차 곱하기 2차예요. 그죠? 그치? 그리고 얘가 그 1차식의 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인수분해하면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된다니까? 그럼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1차식 근이 무조건 유리근이에요. 무리근이 아니라고. 그럼 이 무리근은 뭐의 근이냐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인수분해된 2차식의 개수도 유리수일 거라서 무조건 나머지 한 건 이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건 안 나오지. A, B, C, D가 유리수인 건 잘 안 나와요. A, B, C, D가 실수인 게 나오겠지, 그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 B, C가 실수일 때.
때 한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복소수가 나왔죠, 그죠?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겠어? 당연히 혈례입니다, 그죠? 영훈아, 잠 깨자. 응? 집중해. 이거 집중 못하면 결국 수능 때까지 집중 못하는 거야. 안다고 집중 못하고 모른다고 집중 못하고 되게 핑계를 많아요, 다들. 아니까 피곤해서 몰라서 결국은 집중 못한 거야,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얘네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아니 피곤해도 하는 거야. 그리고 피곤해도 해요, 실제로. 점수가 오른 애들은 피곤하다고 집중 못하나? 해요. 안다고 집중 못하나? 합니다. 이미 1등급 맡고 있는 애들도 쉬운 거 해도 집중합니다. 딱 보면 보여요. 쟤는 잘하겠군, 쟤는 못하겠군. 그리고 실제로 정말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간 친구, 선생님이 이번에 설명하려고 뒤져봤거든, 작년에. 7등급에서 1등급 나온 애가 있나? 딱 한 명 있더라고.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나온 친구는 여러 명 있고 4등급 1등 가는 경우 꽤 있는데 쌤이 기억나는 친구는 5등급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내가 설명할 때 예를 들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그 5등급의 친구가 5등급으로 시작했으니까 좀 많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처음에는 되게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사실 금방 올랐어요. 걔는 3등까지 금방 올라갔어. 2등까지 금방 올라갔어. 그래서 우선반 때 들어왔거든. 우선반 때. 우선반 때 들어온 이때인이라고. 우선반 때 5등급이었어요. 근데 우선반 때 열심히 하더니 우선반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규반 때 그래서 중간반으로 들어갔어. 보통 이제 우리가 세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윗반, 중간반, 아랫반. 제일 윗반도 2개, 중간반 3개, 제일 윗반 2개 해서 7개의 반이 개설이 돼요. 그 중에 중간반이 제일 윗반으로 왔다고. 진짜 우선반 때 열심히 해가지고 기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일 윗반으로 바로 올라갔어. 제일 윗반에서 두 번째 반으로 올라갔는데 6월 끝나고 올렸어요. 쌤들이 워낙 잘하고 점수는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워낙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니까 얘는 올려야 된다 해서 선생님들끼리 상담해서 올렸는데 그 친구가 6평 보고 나서 내려가겠다는 거야. 내려가기 너무 어렵대. 수업이 이해가 안 된대. 쌤들이 너는 버텨. 너는 1등급 맞아야 되니까 버텨. 그리고 버틸 만한 힘이 있는 애였거든. 그래서 걔가 처음에는 진짜 미치려고 하더라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진짜 너무 어렵다고. 왜냐면 진짜 제일 윗반 두 반은 개 어렵거든요. 4점짜리도 제일 어려운 4점짜리만 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야. 본인은 이제서야 개념 교부 다 했는데 문제풀이 너무 빠르다고. 따라하기 힘들다고. 근데 그걸 버티더라고. 혼자 복습 다 하고 주말에 나와서 다 자습하고 그걸 다 버텨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1등 맞았어요, 걔가.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버티더라고. 나중에는 이해가 되지. 3학기 되니까 그걸 다 버티더니,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으면 그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지? 6평부터 2등급, 3등급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도 막 킬러만 하면 어렵죠. 계속 킬러만 하는데 뭐 한 3시간 동안.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킬러가 어려우니까 내려갔다면 걔는 분명히 1등급 맞기 어렵을 겁니다. 그걸 버티니까 걔가 1등급을 맞은 거지. 근데 쌤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실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얘가 잘하는데도 되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쉬운 걸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데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려운데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지? 어려운데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걸 다 하기 싫어해요. 쉬우니까 안 해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근데 올해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해야 될 건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따가 하지. 그리고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거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과 현강과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인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느는 느낌이 있어요. 단 점수는 안 나와. 왜냐면 해야 될 것이 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3등급 이하면 수학상 한번 다시 봐야 돼요. 1등급을 맞으려면. 왜냐면 천재가 아니잖아. 야, 고1 때 배웠던 게 어떻게 3년 뒤에 생각이 나니? 고1 때 저 완벽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까먹잖아. 근데 안 보겠다고? 봐야 돼요. 수원스투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스투 니네 3년 전에 했어요. 그지? 어떤 사람은 한 8년 전, 9년 전에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본다고? 다시 봐야 돼요. 사람은 만강의 동물인데 본인이 뭐 그래 폰노이만 정도 낸다고 생각하자. 본인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그냥 한 번 읽고 외울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쌤도 마찬가지고 너네도 마찬가지고 반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이해한다고 다가 아니고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쌤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분명히 본인이 제대로 몰랐던 거 있고 알긴 알았는데 이유를 몰랐던 것도 있어요. 그 이유를 듣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이유를 알고 있으면 까먹으면 그 이유대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공식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독재나 그러니까 독재를 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독재에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꼭 하는 애들, 내가 하기 싫은 걸 꼭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성공하는 거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들 성공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성공하는 애들이 없어. 그런 애들은. 대신 독재가 성공하는 애들 보면 재정반에서도 성공합니다. 그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이건 내가 해야 될 것들이면 무조건 하시고 안 해야 될 거면 한 번 더 그냥 넘깁니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취사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눈이 없으시면 당연히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얘의 3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자, 얘의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a, b를 구해라. 근데 a, b가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 실수자, 실수, 그지? 왜냐면 a, b가 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켤레가 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계수 방정식만 한 허근이 나오면 그거의 켤레인 1-i도 나머지 다른 허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왜냐면 이 문제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쓰세요. a, b 실수라는 거에 별표 치세요. a, b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i면요 나머지 한근이 1 마이너스 i인 거죠. 쌤 근데 차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 그랬나? 근이 무조건 3개를 했어요. 그죠? 허근 포함해서 무조건 3개.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알파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1 마이너스 i 나머지 1 플러스 i 나머지는 알파입니다. 이 알파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겠죠. 사실 3차 함수를 정확히 잘하는 사람은 제가 무조건 실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떠한 3차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떠한 3차 함수든 x축을 무조건 한번 만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이 수투에서 배우시고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이게 복소수라고 생각해. 아무튼 이 세 개를 더한 게 얼마냐면 최고차항 개수로 두 번째 개수를 나눈 다음 마이너스였어요.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더하기 알파는 복소수입니다. 알파는 요 1로 마이너스 3을 나눈 후 마이너스 플러스 3이네요. 됐죠? 그리고 i는 사라지죠? 알파가 얼마다? 1이네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됐습니까? 알파 1입니다. 그래서 세 근을 다 찾아버렸어. 쌤. 근이 1 플러스 i 하나 하고 1 마이너스 i 하나 하고 1이네요. 나머지 한 근이. 자, 그래서 그 다음은 근가에서 관계죠. 자, 제일 차수 높은 근으로 그 다음 차수를 나누면 1분의 a는 어떻게 구한다? 근 3개 중에서 2개씩 골라서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 그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자. 암산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더하기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 마지막은 이렇게 곱하는 거죠. 1 마이너스 i 됐습니까? 2개씩 곱해서 한다고. 알파 베타 값 감마 알파 그지? 그래서 요거 2개를 곱하고 요거 2개를 곱하고 요거 2개를 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최고차항 개수로 두 번째 차수 다음 차수를 나눈 거 됐니? 그리고 3개를 다 곱한 거 요 3개를 다 곱한 거는 요걸로 요거 나눈 거에 마이너스 1분의 b 됐습니까? 이걸로 이거 나눈 거 마이너스 요걸로 요거 나눈 거 플러스 요걸로 요거 나눈 거 마이너스 그게 3개로 곱한 거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됐어? 얘들 곱하면 얼마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1 빼기 1 플러스 1 해서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2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뭐라고요? 2라고요? 2
얘는 없어지고요. A는 4네. A는 4, B는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쌤, 근이라 그랬잖아. 얘가 근이면 자, 어떤 방정식의 근은 x에 들어가면 만족해야죠, 그죠? 그래서 얘를 3번 곱하고 1, 2번 곱하고 마이너스 3, 3번 곱하고 a 더하기 b는 0이라고 놓고 저거를 복소수의 상등을 쓰시면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왜냐면 1 플러스 i가 들어가면 3번 곱하고 2번 곱하고 1번 곱하면 얘네들이 복소수로 표현될 거거든. 복소수가 0이랑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a 플러스 bi가 0이다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잖아, 그지? 이거 대입해서 식 쓰면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와서 요 a, b를 구할 수 있어. pq라고 하지, pq. 이런 거 이걸 전개하면 1 플러스 i를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p 더하기 qi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걔가 0이라고 했으니까 p가 0, q가 0이라고 놓으면 풀릴 거라고, 그지? 근데 그게 훨씬 복잡하죠. 왜냐 1 플러스 i를 삼수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잖아, 그지? 그냥 분강해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근각의 관계를 쓰셔도 상관은 없다. 수의계수 방정식일 때 한 허근이 있다면 그거의 편례가 무조건 나머지 한 허근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7번. 이게 중요한데 x의 3승은 1. 자, 이거의 근. 질문할게요.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근이 몇 개일까요? 복소수까지 포함하면 3개. 그 3개의 근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3개의 근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넘겨서 이렇게 놓고요. 자, 앞에 거 3개, 뒤에 거 3개입니다. 그죠? 1은 3번 곱해도 1이거든요. 그지? 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우리 곱셈 공식 배운 적 있죠? 그래서 x 하나랑 1 하나를 빼고 제곱 이렇게 곱해진다. 자,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 곱으로 만들었네. 그지? 그러면 일단 1차식 0되는 거 하나 찾자. x는 1 하나 찾았어요. 자, a 0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그래서 2차식 0되는 거 찾으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쓴다? 근의 공식 쓰면 되겠다, 그죠? 최고차 한계수 1이고 두 번째 계수 1이고 상수도 1이야. 근의 공식 한 번만 써줄게. 다음부터 안 씁니다, 이제. 다음부터 안 쓰니까 쌤이 앞으로 이제 근의 공식 봤을 때는 2배의 최고차항 2분의 가운데 있는 거에 빼기 설마 루트 가운데 있는 빼기의 제곱, 그죠?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이지, 1제곱 빼기 앞뒤 곱 4배의 앞뒤 곱이죠, 그죠? 4배의 앞뒤 곱 됐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얘 그는 두 개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3i 복소수.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편리야, 그지?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그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해서 근이 3개입니다. x는 1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는 허근이고 하나는 실근이네요. 됐습니까? 잠오면 나가서 저 서서 들어. 저거 앞으로 빼고 잠오면. 이해되셨죠? 두 개의 허근과 하나의 실근으로 나와 있는데 이 허근이 워낙 유명해요. 이 허근이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허근의 이름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오메가. 3번 곱해서 1이 되는 수 중에 하나는 실근, 무조건 1이야. 1, 3번 곱하면 1 되니까, 그지?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인데 그 허근이 너무 유명해. 그러다 보니까 얘 이름을 주고 싶어. 얘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바. 왜? 편리니까. 근데 꼭 이게 오메가야 됩니까? 아니, 이게 오메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메가 바가 되겠죠. 서로 편리니까, 그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곱해 1이 되는 수 중에 실수는 1이고 나머지 허수는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다시 x 3승은 1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를 0이 되는 값 x는 1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하나는 오메가 그리고 하나는 오메가 바다. W가 아니야. 오메가라고 읽어 저거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오메가의 성질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야, 요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요거잖아. 그럼 얘를 0으로 만들면 쟤도 0 만들겠지. 왜요? 오메가 여기다가 0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0대니까, 그지?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데 얘랑 얘랑 같은 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메가가 여기 들어가면 이 차식을 0을 만들거든. 근데 그 2차식에다 1차식 곱한 게 3차식이니까 3차식 0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지? 아, 그래서 오메가의 3승은 1이구나. 됐니? 저 3차 방정식의 근이라니까. 어떤 방정식의 근은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돼. 오메가를 집어넣어 만족해야지. 선생님 오메가 봐도 근인데요? 그렇지. 오메가 봐도 3승하면 1이야.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두 번째, 선생님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두 허근이잖아, 그지? 그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근각에서 관계 두 허근이든, 야, 근각에서 관계는 허근이어도 만족을 하는 거야. 실근만 만족하는 게 아니야. 두 허근의 합은 최고차항으로 두 번째 차수를 나눈 다음에 빼기 1. 됐습니까? 두 허근의 곱은 이걸로 요거 나눈 거 1.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변형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변형하는 겁니다. 이 네 개. 이건 뭔데요? 라고 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3차 방정식 근이니까 대입해서 만족. 얘는 뭔데요? 라고 하면 얘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2차 방정식 근이니까 근결성에 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 이걸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야, 봐봐. 오메가의 3승이라는 건 오메가 하나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잘 봐봐. 뭐야? 이게 이거네?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네? 됐습니까? 그지? 아,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 신기하게도 얘를 한번 제곱하잖아요. 얘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얘를 제곱하잖아요. 얘가 돼요. 그래서 반대로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기도 합니다. 왜요? 아, 요거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제곱은 1인 건데 이거 잘 봐봐. 쌤 이거랑 이거랑 같네요. 얘가 뭔데? 얘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쌤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건 어떻게 돼요?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라고?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더한 거라고.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2요. 됐어? 쌤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왜요? 아니 오메가가 얘의 근이잖아. 그래 저기 들어가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요게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 그지? 다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야 지금. 결론은 요거 외울 필요 없어. 요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요거까지 됩니다. 요것도 마이너스 1인데 여기까지인데 이거 4개 외우시면 돼. 근데 이 4개는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 오메가 바와 오메가가 저 3차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 그럼 집어넣으면 만족해야지. 저게.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2차 방식 근이라는 거. 근각성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는요. 이걸로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3개니까 하나 2개로 나눠야지. 근데 이거 2개 곱해서 이거라니까 얘랑 얘랑 같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실제로 이걸 제곱할 건 아니잖아. 니네 제곱하려고.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거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복소수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배웠잖아. 이걸 한번 2번 곱해보세요. 진짜 2가 됩니다. 얘를 2번 곱해보세요. 이게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2 곱하잖아요. 그럼 진짜 1이 돼요. 합장공식으로. 이게 어떻게 특이한 값이죠. 사실 나중에 예전에 이게 극좌표라는 게 고등학교 교과정에 있었어요. 쌤은 배웠는데 한 10몇 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 극좌표 아주 중요한 값이긴 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난 뒤에서 한 번씩 이 내용이 쓰이긴 하니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러니까 뭐 성질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x 3승이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x 3승 플러스 1은요?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근 하나, 쌤 하나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나머지 근은요, 얘의 근이겠죠. 얘도 오메가 바라고 합니다. 아까랑은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 값이 달라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였거든요. 얘는요 오메가가 오메가 바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풀마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대. 얘는 그냥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2분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은 이 두 개가 돼요. 근데 아무튼 결국은 이거가 되냐라는 걸 니네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뭘 알아야 되냐면 오메가 바가 얘의 근이겠구나. 그리고 얘의 근이니까 얘의 근이기도 하겠구나. 자 그럼 오메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오메가 반은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두 개가 여기에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근을 합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합하면 요것들을 더하면 요걸로 요거 나누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1이겠구나. 요들을 곱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얘로 얘 나눈 거 플러스. 됐습니까? 요겁니다. 얘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얘만 달라요. 얘만 여기랑 곱한 거. 그냥 이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들어내면 돼. 요 4개 대입하면 만족, 대입하면 만족. 3차 시계. 2차 시계는 근각에서 한 개. 왜 이렇게 덥냐? 나 미쳐버릴까 더워서. 여기 없죠. 좀만 참지 뭐. 덥지? 안 덥니? 나만 덥니? 아무튼 이거 이해하셨죠? 요거 나머지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쭉. 그냥 예제 보자. 예제. 뭐 간단하니까 예제 설명해 볼게. 예제. 그 x 3승이 1이라고 했고요. 이거의 한억은 오메가라고 했대요. 그죠? 이거의 한억은 오메가. 그러면 이 오메가는 어떤 거의 근이냐면 요거의 근일 거예요. 그죠? 오메가가 얘의 근이겠구나. 왜냐하면 허근이니까 1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오메가가 제일 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니네는 이걸 쓰면 돼. 여기 들어가면 만족하겠다. 그지?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니까 거기 또 만족하겠다. 여기 들어가면 만족하겠구나. 그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 오메가하고 이거 내기를 일단 쓰세요. 이거 써 넣으시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여기 얼마냐면 플러스 1. 더하면 0. 1번 0입니다. 됐냐?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게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써보면 좋긴 한데,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 제곱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또 이렇게 곱하면 1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오메가 곱하기 이게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에요. 그지? 얘가 오메가 분의 1이고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분의 1하고 오메가 바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메가 3승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오메가 제곱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가 바랑 맞습니다. 얘가 또 요거 때문에 요거랑 얘랑 같으니까 이게 오메가 바니까 이렇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여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니네한테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오메가가 뭐의 근이냐면 이거의 근이라고 그랬어.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면 집어넣으면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얘기니까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자, 다음 마지막 3번 오메가의 14승 더하기 오메가의 10승 더하기 1이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요거 했잖아요. 오메가 3승 1. 그러면 여기다 6승 하면 1이지. 왜 제곱하니까? 오메가 6승 1, 오메가의 9승 1, 오메가의 12승 1입니다. 오메가의 지수가 3에 뺐으면 전부 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12승에다가
자, 우리 지난번에 지수 법칙 했죠? 14가 되려면 두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얘다. 자, 오메가 10승은 오메가에 9승했다가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하시면 10승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 1이고요. 오메가의 12승은 1이다. 오메가의 9승도 1이다. 1을 4번 곱한 거, 1을 3번 곱한 거.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이겠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면 만족하니까 0. 됐죠? 넘겨.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자, 1차식과 2차식 연립될 수가 있고 2차식과 2차식 연립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1차식은요. 어떻게든 x, y가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y로 정리하든 x로 정리하든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식은 정리하여서 밑에 대입하면 풀립니다. 자, 2차식 같은 경우는요. 2차식과 2차식 두 개를 연립해라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에 근을 찾고 그걸 대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거기 예제. 예제는 이렇게 돼 있죠. y-x는 1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사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원이라서 교점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교점을 찾으려고 해도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자, 이 1차식 얘 2차식이잖아. 그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1차식을 y는 x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든 y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걸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y 대신에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 식이 x 제곱 y의 제곱이었는데 y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가로를 쳐주시고 얘의 제곱은 25다.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풀자. x 제곱 앞에 거 2번, 두 개 곱한다면 2번, 뒤에 거 2번 이렇게 될 거고, 자,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고요. 양변 다 2로 나눠주면 x 제곱 x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아니면 곱셈 공식인데 두 개 곱해서 14 빼서 1 나오는 값은 3하고 4가 있겠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 하시면 플러스 x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0 되는 값은 x가 3일 때와 x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얘의 근은 x가 3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애들이 꼭 이거 하라고 하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잖아요.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서 x를 구했죠. y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지? 그럼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오게 됐어요.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y를 구하면 두 개가 나오게 됐다고. 근데 1차식의 제곱은 한 개 나오거든요. 어떤 게 근이냐? 라고 하면 어차피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1차식에 집어넣으면 개수가 적잖아요. 1차식에 집어넣는 게 무조건 근입니다. 2차식에서 나온 거 두 개 중에서 1차식 나온 것까지 같이 합쳐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1차식 만족하면 돼요. 뭐냐라고 하면 x에 1 더하면 y니까 얘는 y는 4예요. 그죠? 1차식에 집어넣으라고 1차식에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다면 1차식 일단 정리해서 대입한다. 2차식을 푼다. 그리고 그 2차식 푼 값을 2차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1차에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바로 하나가 나옵니다. 자, 2차식 풀자. 2차 곱하기 2차.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2x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 나머지 하나는 2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8. 얘네가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둘 다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둘 중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위에 거 보니까 인수분해 될 것 같아. 그지? 2x x y y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소리 하면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가 0이다, 그지? 자,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야 됩니다. 안 되면요, 근해공 식수하죠, 그죠?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줄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냐? 이것 또는 이거예요. 0이 되려면 a랑 b 곱해서 0이다 라고 하면 a가 0이거나 b가 0인 거니까 첫 번째 a가 0일 때와 b가 0일 때를 따로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얘가 0인 경우, 즉 y는 x인 경우, 두 번째 얘가 0인 경우 y가 2x인 경우, 그리고 또는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는 지난번에 쌤이 명제 찍어서 올려드렸죠. A 또는 B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A 또는 B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무슨 집합? 합집합입니다. 명제에 올라가 있어요. 쌤이 찍어서 올려드렸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xy를 찾고 얘를 만족하는 xy를 찾은 다음에 그 둘을 합집합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풀어보자. y가 x랍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 지금 이걸 풀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x 제곱 x 대입할게요. x 제곱 x 대입할게요. x 제곱은 8이니까 자, x 제곱 2개, 1개, 1개니까 4개입니다. 그죠? 4개의 4x 제곱은 8이다. x 제곱은 2겠죠? x 제곱은 2다. 저걸 만족하는 x는 2개입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마 루트 2가 되겠죠. 2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2번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죠. 1번 또는 2번을 만족하는 거지. 위에 게 0 되는 건 A가 0 되거나 B가 0 되는 거니까 얘를 0 되는 거 찾고 또 얘를 0 되는 거 찾고, 그래서 그 둘을 합집합하시면 됩니다. 2x 대입할게요. 자, x 대신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y 대신에 집어넣는 거니까 x는 그대로 쓰고 x 곱하기 2x입니다. y 대신에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x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8 된다. 얘는 2x 제곱, 얘는 4x 제곱, 8x 제곱이 됩니다. 2개, 4개죠, 그죠? 그래서 얘가 8이니까 x 제곱은 1입니다. 될 수 있는 건 x는 1과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걸 만족하는 y까지 구해야 되겠죠? 미지수가 y까지 있으니까, 그지? y는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이걸 풀어서 만든 게 얘니까 얘는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y는 똑같아야 돼요. x랑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y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x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여기서 구한 거니까. 그래서 y는 2배 한 거니까 2고요. 얘 y는 2배 한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런 순서상 하나, 이런 순서상 둘, 셋, 4개의 순서상이 나옵니다. 그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은 4개가 나오네요. 실제로 나중에 가서 니네가 얘네들을 그릴 수 있게 되면 기하를 니네가 선택을 하면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쌍곡선 2개가 됩니다. 이 쌍곡선 2개의 교점이 4개거든요. 그 4개 교점이 이렇게 돼요. 근데 니네가 기하 안 할 거면 어차피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는 직선과 원의 교점이고요. 저는 쌍곡선과 쌍곡선의 교점입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푸는 건 이렇게 푼다. 됐지? 자, 그다음 11번 상당히 내용이 요거 되게 잘 몰라요. 애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야. 얘네한테 xy의 합과 xy의 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연립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 11번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11번에 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11번 이렇게 줘요. x 플러스 y를 a라고 주고 x 곱하기 y를 b라고 준 다음에 이 둘을 연립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서 1차식이네 넘겨서 대입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x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이면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보통 x나 x로 표현돼야 되잖아. 근데 미리 x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표현할 때 x가 있으면 t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쓰세요. t에 대한 최고차 함수가 1인 t에 대한 방정식. 자, 두 근의 합이 a라면 마이너스 at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근이 x 하나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t 마이너스 x
t-y 요게 알파 이제 xy가 근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지금 t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t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t 마이너스 yt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곱하면 2d xy니까 그지? 이렇게 써지면 이게 a고 요게 b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지? 앞으로 너네한테 어떤 미지수 두 개의 합과 어떤 미지수 두 개의 곱을 풀라고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이 미지수 xy를 그냥 근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어떤 2차 방정식에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근이 되는 거라고. 왜? 얘 두 분이 x라고 xy라고 했으니까 그 둘의 합은 여기서 이거 나눈 거에 마이너스니까 a 두 분의 곱은 b가 되니까 문제인지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렇게 합하고 곱이 표현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연립방정식 풀 때는 무조건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해했니? 이게 어떤 2차 방정식 근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니네한테 꼭 이렇게 표현 안 돼도 돼요. 어떤 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어 라고 하면 얘들이 밖에도 갔죠. 얘들이 밖에도 갔죠. 그죠? 앞으로 너네한테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하는 거 x, y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네한테 미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 두 미지수가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식이 될 때 그때는 무조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와. 이거는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예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하니까 예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예제가 이렇게 돼 있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 빼기 5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5xy는 44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지? 자,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실제로 얘는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거 풀려고 하면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봐. 야, x가 바뀌어. 다를 거 없지. x가 바뀌어. 같은 식 되지, 그지? 밑에 있는 거 이거 x 바꿔 같은 식이잖아. 지금 위아래 식이 둘 다 xy를 바꿔도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요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xy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니네는 무조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쌤, xy 바꿔도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일단 a xy를 b라고 넣고 저 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a네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5고 얘가 2로 묶으면 그죠? 2에 x 더하기 y니까 둘이 묶으면 2a네 플러스 5b네 얘가 44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 b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인데 아니 연립 방정식인데 둘 다 1차죠. 그죠? 이걸 이제 미지수 두 개이고 1차 연립 방정식 우리는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얘를 2원 2차 연립 방정식 2원이라는 건 미지수가 두 개다 이 뜻이야. 그리고 차수가 있는 둘 곱하면 둘 다 미지수면 차수가 2차잖아. 그지? 얘는 2원 2차니까 뭐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각법을 이용하셔도 되니까 여기다 두 배 할게요. 그럼 2a 4b 뺄 겁니다. 빼서 a를 없애려고 두 배 한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빼자. 그러면 9b 54 b는 6입니다. 됐죠? 둘을 빼면 없어지고 9b 빼면 54잖아. 6, 54 그래서 b는 6이다. 대입하자. a 빼기 12는 마이너스 5니까 a는 7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했죠. 그지? 근데 a, b를 구했잖아 우리가. 나는 x, y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근데 a, b를 뭐라고 놨냐? a를 x의 합으로 놨잖아. 이게 마이너스 이게 7이죠. 그지? 그리고 b는 뭐로 놨냐? 두 개 곱으로 놨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네는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t제곱 합이네 마이너스 7t 곱이네 플러스 6 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두 분의 합이 7이고 두 분의 곱이 6이라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을 풀면 제가 나온다. 근이 되니? 이거 근은 어떻게 푸는데요? 인수분해. 이거 바로 되죠? 바로 안 되나?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은 7이니까 이렇게 돼서 t 마이너스 6과
t-1로 인수분해 되니 자 만족하는 t가 뭐다? 2하고 6입니다. 자 이거의 근이 2하고 6인데 그 근이 x 또는 y예요. 그죠? 그럼 x가 1이면 y는 뭐? x가 1이면 y는 6인 거지. 쌤 근데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 그렇지. x가 6이면 y는 1인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앞으로 너네한테 이렇게 어떤 두수의 합과 어떤 두수의 곱이 주어져 있는데 그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때 그치 그 두수의 합을 문자로 놓습니다. 그 두수의 곱을 문자로 넣어요. 그리고 걔를 풀어요. 그리고 그걸 구한 후에 대입하고 합 곱이 주어져 있다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풀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설명할 때 엄청 그냥 뭐 복잡하게 합니까? 대입하면 되지 않아요? 그치 그래도 돼요. y를 넘겨. 그럼 y는 7-x죠. y 대신에 이걸 대입해요. 그러면 x 7-x는 6이죠.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는 6이에요. 넘깁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1 또는 6이죠. 풀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구해봐야 y도 어차피 반대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굳이 이걸 넘겨서 대입하느니 왜냐면 이걸 나중에 가면 이게 미지수로 나올 거야. 얘가 숫자로 주어졌으면 대입해도 되거든? 이게 문자로 주어졌으면 대입한다고 복잡한 식이 돼요. 그래서 꼭 2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노력하시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니네가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볼 때 아 쌤이 수학 상황에서 하던 얘기가 저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자 넘기자. 자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거기서 인수분해 이용한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상수항을 소거한다 했는데 사실 상수항 소거하는 거 거의 안 쓰고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게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근 구해라 라고 하면 인수분해해서 진짜로 공통근이 구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자. 예로 설명할게. 이것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자, 얘 공통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공통근은 위에도 근대고 아래도 근대는 공통으로 근이 되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하겠죠. 그죠?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죠? 얘는 2하고 3을 곱하면 되니까 그지? 얘는 2하고 5를 곱하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 다시 써줄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2와 3 마이너스는 0 하면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얘 인수분해 할게요. 2하고 5 곱하면 10 2를 빼면 3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5x와 플러스 2x.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5는 0. 자 얘는 이렇게 바뀌었고 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얘를 0으로 만든 값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5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서 잘 보시면 공통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통인수에서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니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저 이 두 2차 방식의 공통근은 이 아이들도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교점 찾아라 라고 했을 때 2를 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교점이 공통근이거든요. 알고 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찾으려면 둘 다 이렇게 인수분해 했더니 공통인수가 튀어나오죠. 그 공통인수가 0이 되는 게 공통근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하고는 공통근이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이것보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공통근을 찾으세요 라고 문제 나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 2를 뺄 겁니다. 2를 뺄 거예요. 2를 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라고 하면 2를 빼버리자. 그러면 자 x제곱은 사라지겠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2x가 남습니다. 빼면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공통근 나오죠. 근데 왜 저들을 빼면 공통근이 나올까? 라고 생각하시면 자 하나의 근이 하나의 방정식이 fx는 0이고
나머지 하나의 방정식은 gx는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공통근이라고 하면 위에도 0 만들고 아래도 0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공통근이라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네? 쌤, 위에다가 들어가면 0 되니까 F알파, 공통근 알파라고 하면 F알파 0이네? 공통근 0이라고 하면 G알파도 0인 거네? 그지? 아, 맞잖아. 이 근이면 들어가서 0. 근이면 들어가 0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야, F알파가 0이면 인수정리에서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럼 fx는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럼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요. 그리고 Q1X입니다. 이렇게. 그럼 GX는요? 얘도 어차피 X-1% 인수로 갖고요. Q2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걸 빼버려. fx와 gx가 있는데 걔 둘이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면 알파 들어가 명대고 알파 들어가 명대가니까 fx는 x-알파 인수 갖고 gx도 x-알파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둘을 뺐더니 fx에서 gx를 뺐더니 빼면 되지 뭘. 빼버렸더니 공통근 요거를 인수분해. 공통인수가 있으면 뽑아낼 수 있죠. 우리 인수분해 가장 기본 공통인수 뽑아내자. x-알파를 뽑고 q1x에서 q2x를 빼는 거죠. 됐니? 아, 어떤 함수의 어떤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알파라면 그 방정식 두 개를 뺀 거에 공통근도 알파가 무조건 들어가네. 이해됐어요? 더하면요? 더해도 들어갑니다. 쌤, 두 방정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다르냐? 그지? 얘가 플러스일 뿐이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겠죠? 어허, 그러네. 이거 그대로 묶이고 Q1X 더하기 Q2X. 이거 정말 자주 나와요.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고 평가원도 자주 출제되고 교육청 계속 모의고사 때 쓰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근거할 때 공통근 가잖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겠죠. 둘 빼가지고 아 걔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거의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네요. 자,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뭐 최고차항을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빼기도 하는데 그냥 빼면 돼요. 어떻게든 빼기만 하면 무조건 공통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죠? 넘겨.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부정방정식. 이거 진짜로 중요해요. 부정방정식이 왜 중요하냐면 수원, 수투, 확정, 미적, 기하 다 쓰여. 이거는 어떻게 쓰이냐? 특히 수원에서 많이 쓰여. 나중에 수열에서 개 많이 나올 겁니다. 어려운 수열 4점짜리 문제는 다 이 내용이야. 근데 이 부정방정식이 수학 4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이 무슨 뜻이야? 부정. 그치?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미지수가 하나고요. 1차 방정식이면 하나의 근이 나와요. 그치? 미지수가 두 개고요. 1차 방정식이면 근이 무수히 많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xy는요 0, 1, 1, 0, 2분의 1, 2분의 1, 그지? 4분의 1, 4분의 3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식이 하나고 미지수가 하나면 근은 하나입니다. 근데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면 우리는 이 근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왜 구할 수가 없냐?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부정이라고 해요. 하나도 없어서 못 구할 때는 우리 불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이유는 없어. 너네가 부정이냐 불령이냐 이거는 옛날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라서 그냥 부정은 뭐냐?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할 수 없다. 불능은 구할 수 없다. 불능은 구할 수 없다. 해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거고 부정은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 방정식은 뭐겠어요?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나 두 개 더 많을 때 그때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 방정식이 정말로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한테 수원에서 순서쌍의 개수 구하라는 경우가 꽤 자주 나오고요. n이나 뭐 z나 이렇게 문제를 주고 조건 하나 덜 주고 싶을 때 부정 방정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덜어져요.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수원 뒷부분 수열 파트에서 정말 부정 방정식이 정말 자주 나오고 그 다음 수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투에서도 2차 함수와 4차 함수에서 조건 하나 덜 주고 싶을 때 꼭 뭘 주냐면 앞에 정수나 자연수다 라는 조건을 꼭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명해 볼게요. 부정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수능에 쓰이는 건 두 가지니까 쌤이 두 개로 따로 정리해 버렸어요. 첫 번째, 정수 곱하기 정수. 얘가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신 저희 꼭 정수일 필요는 없고요. 자연수라고 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자연수라고 바로 쳐주고 써줘서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 방정식은요. 그러니까 고등교육과정 수학에서 나오는 부정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냥 예제 들어보도록 하자. 1번 예제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그 예제 바로 밑에 있죠. 이렇게 있다. 예제 xy 빼기 x 빼기 y 빼기 2는 0이다.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거기다 별표 쳐줘. 별표. 정수 xy, 그지? 정수의 별표 쳐야 돼. 이걸 만족하는 정수 xy를 구하라. 그러니까 니네한테 아무 말도 없잖아. 그럼 무조건 실수인 거예요. 근데 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못 돼요. 왜? 너무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 조건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이 방정식 식 하나고 밀수가 두 개인데 거기에 뭘 추가한 거냐면 xy가 정수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근이 꼭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건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의 근이 정수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정수 조건이 추가되는 순간 니네는 1번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저 식을 어떻게든 정수 곱하기 정수로 만드셔야 돼요. 쌤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일단 묶어요. 앞에 있는 거 x가 보이니까 x로 묶읍시다. 그럼 y-1이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y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y에다가 얼마를 더하고 빼야 y-1을 만들 수 있습니까? 플러스 1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y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y-1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뺍니다. 그리고 2는 원래 빼졌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요거 왜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얘는 오른쪽 넘어가면 3. 드디어 이렇게 되면 xy가 정수이기 때문에 xy에 1을 빼든 1을 더하든 뭘 하든 간에 정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걸 묶어야 되죠. 공통인수로. x 얘는 묶으면 1 이렇게 묶이죠? 얘가 3이다. 자, x가 정수고 y가 정수인데 1을 뺐답니다. 3이 정수겠지. 지금 x-1 정수고 y-1 정수인데 둘 곱해서 3이래요. 그죠? 야, 어떤 두 정수를 곱해서 3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네 가지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랬어요? 어떤 두 정수를 곱해서 3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3, 1,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지? 그러니 우리는 요걸 만족하는 xy를 찾으면 되겠다. 만약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요. 6, 2분의 1. 많지 그지? 더 많아 그지? 근데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자, x에서 1을 빼서 3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x는 4겠고요. y에서 1을 빼서 1 만들었으니까 y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x 빼기 1이 3 되는 거 4, y 빼기 1이 1 되는 거 2, 그지? 자, x 빼기 1이 1 되는 거 x는 2, y는 4 이렇게 구했습니다. 1 빼서 3 되니까. 자, 요거 풀어보자. x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 y에다가 1을 빼서 마이너스 1 만들려면 y는 0이겠네요. 그죠? y는 0. 그죠? x는 0이겠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게 x, y가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 없잖아. 그지?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죠? 순서상 4개가 나오네. 이 4개의 순서상 이 부정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실수 조건이 되어 있으면 순서상 x, y는 우승이 많다가 답입니다. 그죠? 정말 많아져요. 왜냐면 여기가 곱해가지고 3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6이고 2분의 1, 9고 3분의 1 계속 생깁니다. 그죠? 근데 정수 조건에서는 이 4개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니네한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x, y가 자연수다. 그럼 몇 개예요, 해가? 0은 빠지겠죠. 마이너스 2하고, 그지? 자연수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여기서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봅니다. 그죠?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나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일 때 니네한테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어 라고 하면 무조건 쟤를 인수분해해서 어떤 두 식의 곱이 어떤 정수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얘가 자연수라면 xy가 장수인 거 찾으면 되고 자연수가 정수라면 다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나중에 가서 수원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미수 하나 부족하네. 그러면 그때 니네가 확인해야 되니까 정수라는 조건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정수 조건이 있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죠 이거. 그지? 인수분해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문제 예시 18번 보자. 18번 연습 문제 18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2차식 있죠? 그걸 만족하는 실수 xy 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예시 한번 볼게요. 18번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그리고 xy가 실수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2차 방정식 풀어라 한 번씩 진짜 간혹 가다 나오긴 해요. 이건 수2에서 나옵니다. 수2에서 간혹 가다가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만약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게 나와요. 정수 곱하기 정수. 근데 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완전 제곱꼴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한 번에 만들기 어렵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일단 둘 중에 아무거나 내림차수 정리하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내림차수 정리. 그런데 지금 보시면 x도 2차, y도 2차니까 아무거나 내림차수 정리하면 되는데 x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x가 편하니까 x제곱 자, x로 묶고요. 2x로 묶을까요? 그죠? 2x. 그러면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y가 남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1이 남겠죠. 이렇게. 그래? 자, 마지막 그냥 쓸게요. 나머지 상수는 2y제곱 더하기 2는 0. 자, 완전 제곱꼴로 묶을 겁니다. 자, 완전 제곱꼴은 자, 얘 x 앞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2배의 x죠. 그죠? 그래서 요 x 앞에 있는 얘의 반의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고 빼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더하기 2y 제곱 플러스 2는 0. 될 수 있지? 여기까지.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완전 제곱꼴 더하기 완전 제곱꼴을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2차 방정식이고 니네한테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더 이상 식이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이거밖에 식 안 줬는데 이걸 풀래. 그럼 더 이상 조건이 없네. 밀수는 두 개인데 2차식인데 라고 하면 꼭 생각해야 돼요. 완전 제곱꼴을 묶기나? 쌤 이거 묶이는데요.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자, 빼기 그래서 x 빼기 뒤에 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되죠?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그지?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풀어. 자, y 마이너스 1의 제곱 전개하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입니다. 자, 이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1은요. 자, 쓸게요. x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y제곱 플러스 2y제곱 2y 플러스 2y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마저 합시다. 자, 이 식을 같은 식인데 형태만 바꾼 겁니다. 인수분해 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식은 이 정리를 많이 하진 않은데 니네한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미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 제곱을 한번 묶어봐야겠다. 묶었더니 두 개 완전 제곱 합이에요.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0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 양수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지? 왜냐면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지 0 되는데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0 되는데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 그지?
그럼 뭐다? 얘가 0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되니? 얘가 0돼야 돼. y 플러스 1이 0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죠. 대입하자. x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0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 쌍의 근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분명히 미지수가 2개고 2차식이라서 미지수가 2개고 2차식이고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근을 못 구할 것처럼 생겼지만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제곱해서 합한 게 실수가 0이 되려면 그 실수들은 무조건 둘 다 0이 되므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조건이 2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미지수 2개의 조건 2개.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러니 요 지금 딱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정방정식 요거랑 요거 2개. 얘는 진짜 자주 나오고 얘는 좀 가끔 나오긴 하지만 1번은 정말로 자주 나옵니다. 자, 넘겨서 한번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뭐 나머지 다 니네가 풀면 될 것 같고 14번에 2번 봅시다. 풀어봐. 지금 시간 드리니까 14번에 2번 풀어봐. 아, 여기 안 떴구나. 자, 시간 없으니까 쌤이 2개 풀어드릴게요. 14번과 15번 풀어드릴 건데 따라하세요. XY 바꿔도 상관없네. 그지? XY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그지? 그럼 X 플러스 Y하고 XY가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2배의 EXY를 빼잖아? 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니까 자, 얘는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15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대입하면 되겠지. 34 그지? 그럼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31 대 34를 더하는 건 64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얼마다? 그치, 풀마 8입니다. 제곱해서 64 되는 건 8도 있지만 마이너스 8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xy가 8이고 x 더하기 y가 8이고 xy가 15인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합 8t 곱 15는 0이고 자, 3과 5를 곱하면 8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t-3과 t-5가 0이 되므로 t가 될 수 있는 값은 3 또는 5다. 됐니? t가 될 수 있는 건 xy 둘 다 상관없죠, 그죠? 왜냐면 xy가 요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되므로 x가 t가 돼도 상관없고요. y가 t가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결국은 t가 3이면 x가 3이면 y는 8인 거고 y는 5인 거고 x가 5이면 y는 3인 겁니다. 둘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왜냐면 x가 바뀌어도 문제 없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쌤, 얘가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 그러니 얘는 3과 5 플러스니까 t는 플러스 3 t 플러스 5는 0이므로 t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두 개가 된다. 그지? 그래서 될 수 있는 x는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이고 x가 마이너스 5이면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네 쌍의 xy를 구할 수 있다. 됐니? 이렇게 xy를 바꿀 수 있을 때는 꼭 둘의 합과 둘의 곱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표현하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그치?
자, 우리 15번 보자. 15번. 15번. x 더하기 y는 k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는 3이다. 자,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라고 했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쌤 1차식과 2차식인데요. 그러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고 대입한다라고 설명드렸어. 그지? 맞잖아. 그지? 그런데 야, y에 대입하는 것보다 x에 대입하는 게 편하지 않냐? 왜냐면 y는 대입할 때가 두 군데고 x는 대입할 때 한 군데잖아. 당연히 x는으로 정리해야지. x는 넘기면 k 마이너스 y고 얘를 얻다가 x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배의 k 마이너스 y 곱하기 y는 3이다. 되겠니? 자,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2y제곱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ky는 3이고 오른쪽으로 싹 다 넘길까? 3y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3은 0이라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그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2차 방정식 그림 몇 개라고? 무조건 2개예요. 무조건 2개. 그런데 겹치는 경우가 있죠. 중근일 때 겹치죠. 그죠? 여기서 사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한 쌍의 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y가 중근을 가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y가 두 식을 가져. 그럼 무조건 x도 2개가 됩니다. 왜요? 잘 생각해봐. y가 다르면 거기에 빼기하고 k 더한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1이고 2야. 그러면 1에서 k에서 1 뺀 거랑 k에서 2 뺀 거는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차식이란 말이야. 1차식에 y가 다른 게 2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다른 x가 2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k에서 1 뺀 거랑 k에서 2 뺀 건 다르잖아. y가 2개가 다른 게 들어가면 k에서 그 다른 y를 뺀 건 당연히 다른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을 갖잖아? 그럼 x도 서로 다른 2x를 가져요. 그럼 수수쌍이 xy, xy 2개가 생기겠죠. 그죠? 얘가 허근을 갖잖아? 그럼 x도 허근을 가져요. 왜냐면 허수에다가 k 더하면 허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k는 실수거든.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없죠. 그죠? 실수 k라고 돼 있네. 그지? 그리고 2차 방정식 아무 말도 없으면 x, y는 전부 다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허근이 나오잖아. y가. 그러면 y에다가 k를 더한 값은 허근이에요. 지금. 그지? 허수에다가 실수 더하면 허수잖아. 그지? 그러니 두 실근의 순서쌍을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순서쌍이 하나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서 나온 실근이 하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떤 2차 방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어야 된다. 그지?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수식으로도 설명했고요. 그래프로도 왜 접하는지도 설명해봤어요. 그죠? 중근을 갖는 이유 그래프도 설명했고 수식 루트 안이 0이 되면 풀만한 게 겹쳐져서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 얘는 4분의 D로 갑시다. 4분의 D. 왜? y의 개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앞 뒤에 곱이네요. 9. 얘가 0 되면 판별식 D가 0 되니까 중근을 갖습니다. 그죠? y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고 k가 될 수 있는 값은 풀마 3이다. 됐어요? 자, y가 하나가 돼요. y가 하나면 x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그때 k값의 합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0이겠네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쌤이 다 풀어드렸고 나머지는 넘기고 온 것들은 쌤이 예제를 든 문제랑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본인이 반복해서 푸시면 되겠고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그냥.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8단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